2016년 8월 7일 토끼띠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은 2016년 병오년의 한가운데에 와 있습니다. 올해는 토끼띠에게 조심스러우면서도 기회가 함께 존재하는 해입니다. 사주학적으로 보면 2016년 토끼띠는 매우 예민한 균형 위에 서게 됩니다. 이 균형을 잘 유지하면 뜻밖의 재물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균형이 무너지면 건강과 재물 모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주학 관점에서 토끼띠 분들이 2026년에 절대 착용하면 안 되는 옷과 물건 그리고 재물운을 끌어올리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주학에서 토끼는 음의 목, 즉 을목입니다. 호랑이가 큰 나무라면 토끼는 작고 부드러운 화초와 같습니다. 토끼띠 분들은 원래 섬세하고 감각이 뛰어난 편이며 사람들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성격을 타고났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온화하지만 내면은 단단한 외유강형입니다. 그런데 2016년 병오년은 양의 화, 즉 병화가 강한 해입니다. 작은 화초에게 강한 햇빛이 내리쬐는 격입니다. 사주학에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을목은 병화를 만나면 설기가 됩니다. 기운이 빠져나간다는 뜻이지요. 햇빛이 너무 강하면 연약한 화초는 말라버립니다. 하지만 적당한 햇빛은 필요합니다. 꽃을 피우려면 햇빛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2016년 토끼띠는 이 햇빛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너무 많이 받지도 너무 적게 받지도 않게 말이죠. 어떻게 조절할까요? 바로 옷차림과 몸에 지니는 물건으로 합니다. 옷과 소품은 단순한 꾸밈이 아닙니다. 사주의 오행을 조절하는 도구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기분 따라 아무거나 입지 않습니다. 오늘 만날 사람과 할 일에 맞춰서 옷 색깔을 정합니다. 그게 운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끼띠 분들이 2026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온몸을 흰색으로만 입지 마세요. 흰색은 깨끗하고 순수해 보입니다. 그래서 토끼띠 분들이 좋아하시는 색입니다. 하지만 2026년에 흰색만 입으면 큰일입니다. 사주학에서 흰색은 금의 기운입니다. 금은 목을 극합니다. 금속은 나무를 자르지요. 토끼띠는 을목인데 금의 기운을 너무 많이 받으면 잘려나갑니다. 특히 흰 상의에 흰 하에 흰 신발까지 온몸을 흰색으로 치장하면 안 됩니다. 병원 환자복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주학적으로 기운이 약해집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색깔 있는 스커트 이렇게 입으세요. 아니면 색깔 있는 상의에 흰 바지를 입으세요. 흰색과 다른 색을 섞어 입어야 균형이 맞습니다. 두 번째, 광택이 강한 옷이나 반짝이는 장식을 과하게 하지 마세요. 요즘 유행하는 스팽글, 옷, 글리터가 많이 밝힌 옷,白지처럼 반짝이는 옷 있지요. 이런 옷들은 2016년 토끼띠에게 독입니다. 왜일까요? 반짝이는 것은 화의 기운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빛을 반사하니까요. 이미 병화가 강한 애인데 반짝이는 옷까지 입으면 햇빛이 2배가 됩니다. 토끼띠는 그늘에서 쉬는 걸 좋아합니다. 너무 강한 빛은 눈이 부십니다. 반짝이는 옷을 입으면 본인도 피곤하고 주변 사람들도 눈이 부십니다. 은은한 광택은 괜찮습니다. 실크의 부드러운 광택, 세틴의 은은한 윤기 정도는 좋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번쩍번쩍하는 건 피하세요. 세 번째, 옷을 여러 겹 입지 마세요. 추우면 옷을 많이 입게 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시죠. 내복 입고 티셔츠 입고 셔츠 입고 스웨터 입고 조끼 입고 그 위에 또 재킷 입고. 하지만 토끼띠는 2026년에 옷을 많이 입으면 안 됩니다. 기운이 갇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주학에서 을목은 통풍이 중요합니다. 바람이 통해야 합니다. 옷을 너무 많이 입으면 바람이 안 통합니다. 기운이 막히면 운도 막힙니다. 따뜻하되 가벼운 소재 한두 겹만 입으세요. 요즘은 얇아도 따뜻한 기능성 소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활용하세요. 옷은 적게 입되 따뜻하게 입는 것이 토끼띠에게 맞습니다. 네 번째, 삼각형이나 마름모 무늬 옷은 피하세요. 옷에 무늬가 있으면 좋습니다. 무늬가 있으면 살아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무늬냐가 중요합니다. 삼각형 무늬, 마름모 무늬
뾰족뾰족한 기하학 무늬는 토끼띠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무늬들은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꽃이 뾰족하지 않습니까? 토끼띠에게는 둥근 무늬가 좋습니다. 물방울 무늬, 원형 무늬, 곡선 무늬가 좋습니다. 꽃무늬도 좋습니다.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무늬를 선택하세요. 체크 무늬는 괜찮습니다. 네모이긴 하지만 뾰족하지는 않으니까요. 스트라이프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그재그 무늬는 피하세요. 5번째, 벨트를 너무 꽉 조이지 마세요. 배가 나왔다고 벨트로 꽉꽉 조이시는 분들 계십니다. 특히 남자분들이 그러시죠. 하지만 이게 건강에도 안 좋고 운에도 안 좋습니다. 사주학에서 허리는 기운의 중심입니다. 허리를 조이면 기운의 흐름이 막힙니다. 위와 아래가 단절되는 겁니다. 토끼띠는 2016년에 기운의 흐름이 특히 중요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기운이 순환해야 합니다. 벨트로 허리를 꽉 조이면 이 순환이 막힙니다. 벨트를 하되 느슨하게 하세요.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여유 있게 매세요. 아니면 벨트 대신 멜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토끼띠의 금전운과 재물을 높이는 옷차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토끼띠에게 2016년 최고의 색은 회색과 연두색입니다. 회색이 왜 좋을까요? 회색은 금의 기운과 수의 기운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금생수라고 금이 물을 만들고 수생목이라고 물이 나무를 키웁니다. 회색 옷을 입으면 금, 수, 목으로 기운이 순환합니다. 토끼띠의 목 기운이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재물이 늘어나는 원리입니다. 연두색은 토끼띠의 본래 색깔입니다. 을목의 색이 바로 연두색입니다. 새싹의 색, 풀의 색입니다. 연두색 옷을 입으면 토끼띠의 본래 기운이 강해집니다. 회색 정장에 연두색 넥타이, 이런 조합이 최고입니다. 연두색 블라우스에 회색 스커트도 좋습니다. 두 색을 함께 쓰면 금상첨화입니다. 둘째, 통풍이 잘 되는 소재를 선택하세요. 토끼띠에게는 바람이 통하는 소재가 중요합니다. 마가 최고입니다. 마는 시원하고 바람이 잘 통합니다. 여름에 마옷을 입으면 땀이 빨리 마르고 시원합니다. 면도 좋습니다. 면은 숨을 쉽니다. 피부가 숨 쉬어야 몸이 편합니다. 면 티셔츠, 면 셔츠, 면 바지를 입으세요. 울도 괜찮습니다. 울은 따뜻하지만 통풍이 됩니다. 순수울 소재의 스웨터나 코트를 입으면 따뜻하면서도 답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폴리에스테르나 나일론 같은 합성 섬유는 피하세요. 이런 소재는 통풍이 안 됩니다. 땀도 안 마르고 냄새도 납니다. 기운이 갇혀서 운도 막힙니다. 셋째, 살짝 여유 있는 핏을 선택하세요. 토끼는 뛰어다니는 동물입니다. 움직임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꽉 끼는 옷을 입으면 답답합니다. 몸에 딱 붙는 스키니진, 타이트한 원피스, 몸매가 다 드러나는 니트는 토끼띠와 안 맞습니다. 조금 여유 있는 옷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헐렁한 것도 안 좋습니다. 너무 헐렁하면 기운이 흩어집니다. 적당히 여유 있으면서 단정해 보이는 핏이 최고입니다. 남자분들은 슬림핏보다는 레귤러 핏이 좋습니다. 여자분들은 A라인이나 세미 플레어 실루엣이 좋습니다. 움직일 때 살랑살랑 흔들리는 정도가 딱 좋습니다. 넷째, 자연무늬나 식물무늬를 선택하세요. 토끼띠는 목의 기운입니다. 나무, 풀, 꽃과 친합니다. 그래서 식물무늬 옷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꽃무늬의 원피스, 나무신문의 블라우스, 풀인문의 스카프가 토끼띠에게 좋습니다. 이런 무늬를 입으면 생기가 돌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싱그럽다고 느낍니다. 물방울 무늬도 좋습니다. 수생목이니까 물무늬가 토끼띠에게 재물을 가져다 줍니다. 파도 무늬, 물결 무늬도 괜찮습니다. 동물 무늬는 피하세요. 특히 호피 무늬나 표본 무늬는 절대 안 됩니다. 토끼가 호랑이 무늬를 입으면 무서워서 기가 죽습니다. 다섯째, 목과 손목을 편안하게 하세요. 목이 조이는 옷은 절대 피하세요. 터틀넥, 하이넥, 목을 꽉 조이는 셔츠는 안 됩니다. 토끼띠는 목이 중요합니다. 목이 편해야 기운이 잘 흐릅니다. V넥, 라운드넥, 보트넥처럼 목이 편안한 디자인을 선택하세요. 목에 공간이 있어야 숨쉬기 편하고 기운도 잘 돕니다. 소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목을 꽉 조이는 소매는 피하세요. 손목은 기운이 나가는 출구입니다. 손목이 조이면 기운이 막혀서 손이 저립니다.
소매나 팔 부분이 여유 있는 디자인이 좋습니다. 손목을 자유롭게 해야 일도 잘 되고 돈도 잘 벌립니다. 이제 가방 안에 꼭 넣어야 할 물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주학에서 말하는 재물을 모으는 물건들입니다. 첫째, 회색 지갑에 반듯하게 편돈을 넣으세요. 지갑 색깔이 재물운을 좌우합니다. 토끼띠는 2016년에 회색 지갑이 최고입니다. 회색은 금과 수의 기운을 모두 가져서 재물을 모으고 불려줍니다. 연두색 지갑도 좋습니다. 자기 본래 색깔이니까요. 하지만 회색이 조금 더 낫습니다. 금생수, 수생목의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갑 안에 돈은 반듯하게 펴서 넣으세요. 접지 마세요. 구기지도 마세요. 돈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넣어야 돈이 기분 좋게 머뭅니다. 그리고 지갑에 동전 주머니를 따로 두세요. 지폐와 동전을 섞어 넣으면 안 됩니다. 각자 편한 집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은은한 향이 나는 손수건이나 향주머니를 넣으세요. 토끼띠는 후각이 발달했습니다. 냄새에 민감합니다. 좋은 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나쁜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가방 안에 좋은 향기가 나는 물건을 넣으세요. 라벤더향 손수건, 장미향 주머니, 천연향료를 넣은 작은 주머니가 좋습니다. 좋은 향기는 좋은 기운을 부릅니다. 가방을 열 때마다 은은한 향이 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으면 일도 잘 되고 돈도 잘 벌립니다. 하지만 향이 너무 강하면 안 됩니다. 머리가 아프니까요. 은은하게 살짝 느껴지는 정도가 딱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발과 액세서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발은 앞코가 둥근 것이 좋습니다. 뾰족한 구두는 토끼띠와 안 맞습니다. 발가락이 불편하고 걸음걸이도 부자연스럽습니다. 토끼는 뒷발로 껑충껑충 뜁니다. 발이 편해야 합니다. 편한 신발을 신으세요. 굽이 너무 높지 않은 것, 발볼이 넉넉한 것을 선택하세요. 신발 색깔은 회색, 연두색, 베이지색이 좋습니다. 흰색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신발까지 흰색이면 너무 흰색이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신발은 깨끗하게 관리해야 돼. 너무 반짝반짝 닦지는 마세요. 자연스러운 정도가 좋습니다. 토끼띠는 자연스러움이 매력입니다. 이제 액세서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걸이는 짧은 게 좋습니다. 긴 목걸이는 목을 무겁게 만듭니다. 쇄골에 걸리는 정도 길이가 딱 좋습니다. 펜던트는 달 모양이나 토끼 모양이 좋습니다. 자기 띠 동물을 펜던트로 하면 운이 좋아집니다. 초승달 모양도 좋습니다. 을목은 음이니까 달과 잘 맞습니다. 귀걸이는 흔들리는 것이 좋습니다. 토끼 귀가 흔들리듯이 귀걸이도 살랑살랑 흔들리는 게 토끼띠와 잘 어울립니다. 하지만 너무 길면 안 됩니다. 어깨까지 닿을 정도로 긴 귀걸이는 피하세요. 턱 아래 정도 길이가 적당합니다. 반지는 새끼손가락에 끼는 것이 특별합니다. 사주학에서 토끼띠에게는 새끼손가락이 중요합니다. 새끼손가락은 지혜와 소통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새끼손가락에 작은 은반지나 연두색 보석반지를 끼세요. 너무 크지 않은 것으로 하세요. 작고 우아한 것이 토끼띠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2016년은 토끼띠에게 조심스러운 해이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오히려 큰 기회가 되는 해입니다. 흰색만 입지 말고 반짝이는 옷도 피하세요. 옷을 여러 겹 입지 말고 뾰족한 무늬도 피하세요. 벨트를 너무 조이지 마세요. 회색과 연두색이 최고의 색입니다. 통풍이 잘 되는 소재를 입고 살짝 여유 있는 핏을 선택하세요. 자연 무늬를 입고 목과 손목을 편안하게 하세요. 회색 지갑에 돈을 반듯하게 넣고 은은한 향이 나는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세요. 신발은 둥근 것으로 편하게 신고 목걸이는 짧게, 귀걸이는 흔들리게, 반지는 새끼손가락에 하세요.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의 2016년은 안전하고 풍요로울 것입니다. 빠져나가는 기운을 붙잡고 들어오는 재물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토끼띠, 여러분 올해는 꼭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부자 되세요. 방금 전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금전운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데요. 침대 밑이나 베개 밑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재물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풍수나 사주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돈 벌기 좋은 집에는 침대 주변이 정리되어 있고 의미 있는 물건이 단정하게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요.
이것은 아무래도 잠을 자는 공간이 재물운의 흐름을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지요. 그만큼 침대와 베개의 주변은 집안의 금전운을 위해서도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공간이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풍수에 따르면 이 주변에 아무 물건이나 두거나 어수선하게 방치하면 재물이 흩어지고 돈이 새어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많이들 아시는 지갑풍수나 소금풍수처럼 침실이라는 공간의 풍수가 재물운에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무방비하고 휴식하는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침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침대 밑이나 베개 밑에 두면 돈복의 흐름을 부드럽게 정리해 줄 수 있는 물건에 대해 자세하게 전해드릴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가정의 재물운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침대 밑과 베개 밑이 재물과 연결되는 걸까요? 여기에도 의미가 있는데요. 침대 밑은 바닥과 맞닿아 있는 자리로 풍수에서는 땅의 기운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이 땅의 기운이 집안의 기운, 가정의 재물운, 집 전체의 안정감과 연결되는 것이지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침대 밑이 예로부터 중요한 공간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베개 밑은 조금 다른데요. 베개는 머리를 두는 자리이고 머리는 생각과 판단, 꿈자리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밑에 무엇을 두느냐는 개인의 금전운, 선택의 흐름, 의식의 방향과 연결된다고 풍수에서는 해석하는 것이지요. 꿈자리가 편안한 사람은 낮에도 흔들리지 않고 돈에 관한 선택에서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기회를 알아보는 눈이 맑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새벽이시 전후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풍수에서는 이 시간의 기운이 가장 고요하고 예민해지는 때라고 보는데요. 그 시간에 우리가 어떤 기운 속에서 쉬고 있느냐가 다음 날의 기회와 선택에 조용히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수면과 휴식의 공간은 금전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성으로 그 자리에 두느냐이지요. 침대 밑과 베개 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재물운의 흐름과 깊이 연결된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침대 밑이나 베개 밑에 두면 재물운의 좋은 물건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동전인데요. 동전이라고 하면 너무 평범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예로부터 동전은 재물의 흐름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원래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인데요. 들어오고 나가고 쓰이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돈의 속성이지요. 동전을 침대 밑에 두는 것은 돈을 억지로 붙잡아 두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돈에 대한 두려움이나 조급함을 누그러뜨리고 재물운의 흐름을 부드럽게 풀어주겠다는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침대 및 자리가 집안 금전운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곳에 동전을 정갈하게 두면 금전에 대한 마음이 편안해지고 돈이 새어나가는 불안감이 줄어든다고 풍수에서는 보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동전이 아니라 깨끗이 닦아서 작은 주머니나 손수건에 싸서 단정하게 두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에게 약간은 친근한 것인데요. 바로 쌀, 팥, 소금을 작은 파우치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꼭 잘 들어주세요. 먼저 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쌀은 예로부터 풍요와 살림의 든든함을 상징하는 곡물인데요. 집안에 쌀이 가득하다는 것은 먹을 것이 넉넉하다는 뜻이고 이것은 곧 집안이 안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풍수에서는 쌀을 재물운의 안정, 살림운의 기반으로 해석하는데요. 쌀을 아주 소량 정도만 작은 파우치에 담아 침대 밑에 두면 집안의 재물운이 흩어지지 않고 안정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팥인데요. 팥은 예로부터 잡스러운 기운을 정리하고 불안하고 뒤숭숭한 꿈자리를 가라앉히는 데 쓰였습니다. 동짓날 팥죽을 먹는 것도 같은 맥락이지요. 요즘 꿈자리가 불안하거나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거나 자꾸 신경 쓰이는 일이 머릿속에 맴도는 분이라면 팥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베개 밑에 팥을 담은 작은 파우치를 두면 꿈자리가 편안해지고 마음이 정리되면서
금전운에 관한 선택도 흔들림 없이 내릴 수 있게 된다고 풍수에서는 설명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소금인데요. 소금은 정화의 상징입니다. 막힌 재물운을 맑게 비우고 불필요한 기운을 걷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요즘 답답한 느낌이 계속되거나 돈이 들어와도 금방 나가버리는 느낌, 재물운이 새어나가는 듯한 느낌이 드신다면 소금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금을 작은 파우치에 담아 침대 밑에 두시면 됩니다. 쌀이든 파티든 소금이든 많이 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과한 것은 절대 좋지 않기 때문이지요. 생활 소품처럼 자연스럽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파우치는 리넨이라면 광목 같은 자연스러운 소재의 작은 것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파우치가 없으시면 작은 유리병에 담아두셔도 괜찮습니다. 예로부터 파우치나 쌈지 주머니는 귀한 것을 담아두는 상징이었는데요. 그래서 재물과도 잘 어울리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쌀, 팥, 소금, 이 세 가지가 모두 자신의 상황과 맞고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함께 담아두셔도 됩니다. 다만 양과 조합에 대한 더 중요한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이 라벤더 오일 또는 좋은 향을 베개 밑에 살짝 뿌려두는 것인데요. 좋은 향은 공간의 기운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풍수에서는 향기로운 공간에 복이 머문다고 해석하는데요. 이는 향이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때문이지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지출에 대한 충동이 줄어들고 금전에 관한 기회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향기가 좋은 공간에서 자는 사람은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낮에 맑은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라벤더 오일을 직접 베개 밑에 두기 어려우시면 작은 향주머니에 몇 방울 떨어뜨리거나 손수건에 살짝 스며들게 해서 베개 옆에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복이 머무는 분위기를 만드는 풍수 물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손수건인데요. 여러분, 손수건이라고 하면 너무 평범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사실 잘 접어둔 손수건은 삶을 정리하는 상징입니다. 재물은 흐트러짐보다 정갈함과 연결되는데요. 집안이 어수선하면 돈이 새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정돈된 공간, 정갈한 마음에서는 재물이 머물 자리가 생기는 것이죠. 손수건을 깨끗이 세탁해서 반듯하게 접어 베개나 머리맡에 두시면 잠자리에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돈이 새는 선택을 줄여주는 상징이 됩니다. 색상은 아이보리, 연베이지 또는 잔잔한 꽃무늬나 체크무늬 계열이 좋은데요. 너무 화려하거나 자극적인 색보다는 차분하고 단정한 느낌의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손수건 하나에도 삶을 정리하려는 마음이 담기면 그것이 곧 재물운을 정리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작은 나무함 또는 소형 보관함인데요. 예로부터 함이나 상자는 귀한 것을 담아두는 물건이었습니다. 홀레복, 예물함처럼 함은 복과 재물을 담아두는 상징이 있는 것이죠. 살림이 안정된 집에는 이런 작은 함이나 정갈한 서랍이 있었고 그 안에 귀한 물건을 단정하게 보관했습니다. 침대 밑에 작은 나무함을 두는 것은 집안의 안정감을 불러오고 재물이 머물 자리를 만드는 상징인데요. 함에는 앞서 말씀드린 손수건이나 동전을 함께 넣어두셔도 좋습니다. 이때 너무 화려한 것보다는 단정하고 심플한 원목함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처럼 침대 밑에 단정한 물건 하나를 두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기운이 정리되고 재물운이 안정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모란 무늬가 들어간 물품도 좋습니다. 모란은 전통적으로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꽃입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홀레복이나 병풍, 가구 등의 모란 문양을 새겨 넣어 풍요롭고 귀하게 살기를 기원했는데요. 모란 그림에는 풍요와 번영의 뜻이 깃들어 있어서 예로부터 집안의 재물운과 연결되는 꽃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요즘에는 모란 무늬가 들어간 손수건, 작은 파우치, 카드 또는 천조각 등을 쉽게 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물품을 베개 밑이나 침대 밑에 조용히 두시면 전통의 재물운 상징을 현대 침실에 자연스럽게 드리는 방식이 됩니다. 복을 부르는, 기운을 억지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복이 머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루어야 할 재물의 목표가 있으시다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손글씨 메모 또는 짧은 다짐 편지인데요. 금전에 대해 목표가 있으신 분, 살림의 안정을 바라시는 분, 금전운의 흐름이 부드럽게 풀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짧은 문장을 손으로 적어 베개 밑에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장의 내용인데요. 너무 과한 욕망이나 지나친 기대를 담은 문장보다는 안정된 풍요를 바라는 차분한 문장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우리 집안이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만큼의 재물이 부드럽게 흘러오기를 바랍니다. 같은 문장이지요. 베개 밑에 이런 메모를 두면 잠자는 동안 무의식에 다짐이 스며들고 낮에 금전에 관한 선택을 할 때 흔들리지 않게 도와준다고 풍수에서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은 꼭 잘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침대 밑이나 베개 밑에 두면 좋은 물건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인데요. 아무리 좋은 물건을 두어도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재물운이 머물 자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먼저 침대 밑을 창고처럼 쓰시면 안 됩니다. 쓰지 않는 짐, 오래된 박스,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이 침대 밑에 쌓여 있으면 기운이 막히고 답답해지는데요. 풍수에서는 이런 상태를 재물이 흩어지는 환경이라고 봅니다. 침대 밑은 비어 있거나 의미 있는 물건이 단정하게 놓여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침실 안에 낡고 더럽고 찢어진 물건을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헌옷이나 먼지 쌓인 물건, 망가진 소품이 침대 밑에 있으면 불필요한 기운이 쌓이는데요. 재물은 맑고 정갈한 곳에 머문다고 합니다. 묵은 것은 과감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베개 밑에 너무 많은 물건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저것 다 넣으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기운이 흩어지고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베개 밑에는 정말 의미 있는 것만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욕심, 많은 문구나 과한 기대를 담는 것은 별로일 수 있어요. 무조건 대박, 당장 큰 돈 같은 문장 말이죠. 풍수는 억지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침실 전체는 어수선한데 물건 하나로 해결되길 바라시면 안 됩니다. 방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은 소품 하나로 금전운을 바꾸려 하면 효과를 보기 어렵죠. 먼저 침실을 정갈하게 정리하시고 그 위에 필요한 물건을 더하시는 것이 순서인 것입니다. 결국 재물운을 부르기 이전에 먼저 세는 행동을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공간, 흐트러진 마음, 과한 욕심이 재물운을 세워나가게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7가지 다 해도 되나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좋은 것은 다 하고 싶으시고 효과를 빨리 보고 싶으신 마음일 텐데요. 하지만 풍수에서는 상징 있는 물건을 한꺼번에 많이 두면 오히려 기운이 흩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생각해 보시면 집 안에 좋다는 소품을 이것저것 다 들여놓으면 집이 정갈해 보이기보다는 어수선해 보일 수 있는데요.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를 한 곳에 모아줄 때 더 선명해지고 흩어지면 오히려 힘을 잃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중에서 딱 하나 또는 많아도 2-3가지만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무엇이 가장 돈을 부르는가가 아니라 지금 내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를 먼저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요즘 꿈자리가 불안하신 분은 파티 맞을 수 있고 살림이 흔들리는 느낌이 드시는 분은 쌀이 맞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막힌 느낌이 드시는 분은 소금이나 정화의 상징이 담긴 물건이 맞을 수 있고 삶의 기운을 안정적으로 정리하고 싶으신 분은 손수건이나 나무함이 맞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떤 물건이 가장 마음에 걸리셨는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마 지금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기운일 것입니다. 제대로 선택한다는 것은 지금 필요한 기운을 아는 것인데요. 바로 이런 이유에서 많은 것을 다 하려 하기보다 딱 하나를 제대로 고르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요즘 꿈자리도 불안하고 살림도 흔들리고 마음도 답답하고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겹쳐서 하나 고르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저는 가장 무난하게 추천해드리는 방법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천 파우치 하나를 준비하시고 그 안에 쌀과 팥, 소금을 아주 소량씩 함께 담아두시는인데요. 쌀은 풍요와 살림의 안정, 팥은 불안한 기운과 꿈자리 정리, 소금은 막힌 흐름의 정화를 상징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담으면 풍요, 정리, 정화의 기운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것이죠. 이 파우치를 침대 밑에 두시면 집안의 재물 흐름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베개 밑에 두시면 꿈자리와 마음의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재물을 한 번에 크게 바꾼다기보다는 서서히 부드럽게 풀어주는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요즘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살림이 불안정하고 막힌 기운이 느껴지고 답답한 마음이 다 겹치시는 분들에게 이 방식이 가장 무난합니다. 다만 개인의 사주나 현재운, 생활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들은 그 마음을 담아두는 그릇일 뿐인 것이지요. 이렇게 보면 돈 보기 좋은 집에서는 침실과 집안을 정갈하게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셔서 금전운의 흐름을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 보시면서 좋은 기운을 나누시는 것도 복의 순환이 됩니다. 서로에게 좋은 말, 도움이 되는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좋은 흐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통장은 절대 여기 두지 마세요. 돈이 계속 새는 집이 됩니다. 부자들은 통장을 이곳에 둡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벌어도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일까요? 한 달 내내 일하고 월급이 들어오면 그렇게 기다렸는데 정작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텅 비어있는 통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풍수에서는 통장을 잘못된 자리에 두면 돈이 계속 새는 집이 된다고 말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바로 그 자리에 통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돈이 들어와도 금방 사라지고 어떤 집은 같은 수입이어도 돈이 계속 모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은 금전운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운이 없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들어온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구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는 집안 곳곳에 재물운이 머무는 자리와 반대로 돈복이 빠져나가는 자리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통장을 어디에 두느냐는 것입니다. 통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번 돈이 모이는 그릇이고 재물운이 담기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통장을 집안의 흉한 자리에 두고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금전운은 계속 흩어질 수 있지요. 오늘은 통장을 절대 두면 안 되는 자리, 부자들이 실제로 통장을 두는 위치, 그리고 재물운을 더 강하게 만드는 방법까지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당장 집안 재물운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안에서 통장을 가장 먼저 치워야 하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첫 번째 위치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통장을 두고 있는 자리입니다. 실제로 돈이 새는 집에는 공통적으로 통장이 놓인 자리가 비슷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곳 중 한 곳에라도 통장이 있다면 옮겨보세요. 또 주의점이 있으니 영상을 끝까지 다 들으시고 옮겨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두면 안 되는 곳이 바로 주방입니다. 주방은 불을 다루는 공간이죠. 풍수에서 불기운은 금전운을 태우는 기운으로 봅니다. 통장을 주방 서랍이나 냉장고,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근처에 두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편하니까 그렇게 두는 건데 문제는 불기운이 강한 공간에서는 재물운이 오래 머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부자들은 절대 통장을 주방에 두지 않습니다. 불은 에너지를 태우고 흩어지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거실에 아무렇게나 두는 것도 안 됩니다. 거실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고 대화와 움직임이 많은 곳입니다. 텔레비전 소리, 가족들이 오가는 소리, 손님이 드나드는 기운이 모두 섞여 있죠. 이런 곳에 통장을 두면 재물운이 안정되지 못하고 계속 흩어집니다. 거실 선반, 책꽂이, 상위, 소파 옆 수납장에 통장을 두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이 역시 금전운이 머무르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본복은 조용하고 안정된 곳에 모이지요. 혹시 현관 정면에 장이 있거나 보관함이 있으신가요?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이지만 동시에 빠져나가기도 쉬운 곳이지요. 풍수에서는 현관 바로 앞에 귀중품이나 통장을 두면 들어오는 돈복이 머무르지 못하고 다시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봅니다. 신발장 위나 선반에 통장을 올려두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재물을 아예 밖으로 내보내는 행동과 같습니다. 부자들의 집을 보면 현관 가까운 곳에는 절대 중요한 것을 두지 않습니다. 은근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두는데요. 침실 침대에 미칩니다. 아무래도 보이지 않고 은밀한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대 밑은 어둡고 먼지가 쌓이기 쉬운 공간입니다. 거기에 통장을 보관하면 근심과 피로의 기운이 재물 위에 눌리게 됩니다. 자는 동안 무의식이 불안과 걱정을 품고 있으면 그 기운이 통장에도 전달되지요. 실제로 잠을 잘못 잤거나 늘 피곤한 사람들 중에 침대 밑에 중요한 서류를 쌓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복은 깨끗하고 정돈된 곳에 머무는 법입니다. 5번째로 화장실 근처 역시 좋지 않은데요. 화장실은 물이 빠져나가는 공간이고 탁한 기운이 머무는 곳입니다. 풍수에서 화장실은 재물운이 빠져나가는 기운과 직접 연결된 공간으로 봅니다. 화장실 근처 서랍이나 선반에 통장을 두면 돈복이 물과 함께 흘러내린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돈이 자꾸 새는 집을 보면 화장실 가까운 곳에 중요한 것들이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나쁜 습관은 통장을 여러 곳에 분산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한 통장은 방에, 한 통장은 거실에, 또 한 통장은 차 안에 두는 식으로 흩어놓으면 재물운이 한 곳에 모이지 못합니다. 부자들은 반드시 통장을 한 곳에 모아둡니다. 그래야 돈복이 한 곳으로 모이고 금전운의 흐름이 강해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위치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집안에 이런 통장이 아직 남아있다면 솔직히 아무리 위치를 바꿔도 소용이 없습니다. 재물운이 다 새어나가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고 계시는데 부자들은 절대 이런 통장을 집에 두지 않습니다. 집안을 보면 오래전에 만들었지만 지금은 쓰지 않는 빈 통장들이 서랍 구석에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액도 없고 거래도 없는 통장이죠. 풍수에서 이런 빈 통장은 정체된 기운으로 봅니다. 돈이 흐르지 않는 그릇이 옆에 놓여 있으며 실제로 쓰는 통장의 재물운까지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절대 빈 통장을 오래 두지 않습니다. 쓰지 않으면 바로 정리하고 해지하지요. 잔액이 몇백 원, 몇천 원만 조금 남아있는 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통장은 돈이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흐르지 않고 고인물과 같습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지요. 금전도 흐름이 막히면 탁해집니다. 지금 당장 서랍을 열어보세요. 어느 은행 건지도 헷갈리는 낡은 통장이 있다면 그 이미 재물과 연결이 끊어진 통장입니다. 구겨지고 찢어지고 더러워진 통장도 빨리 치워야 합니다. 통장은 재물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지요. 그릇이 더럽고 낡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담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지가 낡고 구겨져 있으면 그 안에 담긴 돈의 기운도 약해집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통장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낡으면 바로 재발급을 받습니다. 재물을 존중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생활비 통장, 저축 통장, 연금 통장 같은 중요한 통장, 옆에 쓰지도 않는 낡은 통장들이 함께 꽂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이 섞이게 됩니다. 본복은 깨끗하고 정리된 공간을 좋아합니다. 방치된 통장은 탁한 기운을 만들고 그게 옆에 있는 통장들에게도 영향을 주지요. 지금 당장 서랍을 정리하고 안 쓰는 통장은 해지하거나 따로 분리해 두세요. 이렇게 안 좋은 통장을 치웠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집을 보면 통장을 두는 자리가 놀랄 만큼 비슷합니다. 이 자리만 알면 재물이 저절로 모이기 시작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평생 돈이 새는 집에서 살고 계시죠. 그렇다면 부자들은 통장을 어디에 둘까요? 부자들의 집을 보면 통장은 반드시 집안의 깊은 곳에 있습니다.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자리지요. 풍수에서 재물은 드러낼수록 흩어지고 조용히 감출수록 모인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통장을 거실이나 책상 위처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지 않습니다. 깊숙한 곳, 함부로 열지 않는 공간에 정성스럽게 보관하죠. 가장 좋은 자리는 안방 안쪽 서랍입니다. 안방은 집에서 가장 사적인 공간이고 가장 안정된 기운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안쪽 서랍이나 옷장 깊숙한 곳은 외부의 소음과 움직임으로부터 차단된 자리이지요. 이런 곳에 통장을 두면 재물운이 안정적으로 쌓이고 금전운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통장을 마치 귀한 보물처럼 깊숙이 보관합니다. 중요한 건 문을 열었을 때 바로 보이지 않는 위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서랍을 열었을 때 바로 앞에 통장이 놓여 있으면 그건 노출된 자리입니다. 앞쪽 다른 물건, 뒤편, 정돈된 보관함처럼 한 번 더 감싸인 공간이 좋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렇게 겹겹이 보호받는 자리를 재물이 머무는 자리로 봅니다. 마치 집안에 또 하나의 작은 금고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왜 깊은 자리가 좋을까요? 금전운은 고요하고 안정된 곳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고 소음이 들리지 않는 곳에서 재물은 비로소 편안하게 쌓입니다. 실제로 대운을 맞은 사람들을 보면 집안 곳곳이 정돈되어 있고 중요한 것들이 제자리에 깊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돈이 자꾸 새는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아무데나 두거나 눈에 잘 띄는 곳에 방치하는 경향이 있죠. 부자들이 안방을 선택하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안방은 주인의 기운이 가장 강한 공간입니다. 주인의 기운이 강한 곳에 재물을 두면 주인이 재물을 지배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거실이나 현관처럼 여러 사람의 기운이 섞이는 곳에 두면 재물이 주인 없이 흩어지게 되죠. 성공한 사람들은 이 원리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은 반드시 안방 깊은 곳, 안쪽이나 옷장 속 정돈된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재물운이 모이고 금전운이 안정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좋은 자리에 둔다고 끝이 아닙니다. 통장을 놓는 방식까지 맞아야 금전운이 제대로 붙습니다. 같은 자리라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1년 후 통장 잔고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통장을 좋은 자리에 두기로 했다면 이제 어떻게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통장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하는 것입니다.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이 따로 있더라도 반드시 같은 공간에 함께 모아두어야 합니다. 재물은 한 곳에 모일 때 강해집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돈복도 함께 흩어지지요. 그리고 깨끗한 봉투나 정돈된 보관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통장을 그냥 서랍에 던져놓는 게 아니라 정성스럽게 담아두는 것입니다. 예쁜 파우치, 작은 상자, 서류 보관 케이스 같은 거를 준비해서 통장만 따로 정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시각적으로도 깔끔하고 심리적으로도 재물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부자들은 작은 거 하나도 함부로 두지 않습니다. 통장별로 구분하는 것도 금전운을 쌓기 좋은데요. 저축통장,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을 의미 있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 대 섞어두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저축통장은 가장 안쪽에, 생활비 통장은 그 옆에 이런 식으로 나름의 순서를 정해서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속에서도 돈의 쓰임이 명확하게 정리됩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명확함이 재물운을 강하게 만든다고 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장을 둘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두는 게 아니라 이 통장에 재물이 계속 쌓이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두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작은 행동 하나에도 의미를 담습니다. 그 마음가짐이 쌓여서 결국 큰 돈복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여기서 더 재물운을 끌어올리고 싶은 분들은 한 가지를 더 곁들이기도 합니다. 예전부터 부자들이 조용히 함께 두던 상징물이 있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금전운은 확연히 다릅니다.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부자들이 조용히 쓰는 방법입니다. 통장을 좋은 자리에 잘 두었다면 여기에 작은 상징을 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붉은 봉투를 곁들이는 방법입니다. 풍수에서 붉은색은 귀한 기운의 상징입니다. 예전부터 중요한 물건이나 돈을 붉은 봉투에 담아두는 풍습이 있었죠. 통장을 붉은 봉투에 넣거나 통장 옆에 작은 붉은 봉투를 나란히 두면 재물운이 더 강하게 보호받는다고 봅니다. 붉은 봉투 안에는 굵은 소금을 조금 넣기도 합니다. 소금은 탁한 기운을 막아주는 상징으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굵은 천일염 같은 것을 작은 천 주머니에 담아 통장 옆에 두면 나쁜 기운이 재물운에 닿지 못하게 막아준다고 하죠. 부자들 중에도 이런 방식을 조용히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작은 종이에 검은 펜으로 현재 진행형 소원문을 적어 붉은 봉투 안에 함께 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통장에 목돈이 계속 쌓이는 중입니다. 나는 금전운이 강해져서 돈복이 계속됩니다. 나는 재물운이 살아나 경제적으로 안정적입니다. 같은 문장을 적는 것이죠. 다만 이런 방법도 시기가 맞아야 흐름이 더 잘 붙습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것보다 재물운이 움직이는 때를 잡아서 하면 효과가 몇 배로 강해집니다. 부자들이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죠. 통장을 정리하고 좋은 자리에 두기로 했다면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는 월급날 직후입니다. 돈이 들어온 직후에 통장을 정리하고 제자리에 두면 그 돈이 흩어지지 않고 계속 쌓이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월급이 들어온 다음 날 저녁이나 주말에 차분하게 통장을 정리하고 안방 깊은 곳에 정성스럽게 두는 것입니다. 봄이 시작될 때도 좋습니다. 자연의 순리 중에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봄인데요. 봄은 성장과 생명을 상징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기운이 새롭게 바뀌는 시점이죠. 이때 통장을 정리하고 보관 장소를 정하면 한 해 동안 금전운이 안정적으로 흐른다고 봅니다. 이사 직후도 좋습니다. 특히 3월에서 5월 시기에는 이사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새 집으로 이사하면 기운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때 통장을 어디에 둘지 미리 계획하고 처음부터 좋은 자리에 두면 그 집에서 재물운이 강하게 시작됩니다. 반대로 이사 후에도 통장을 아무 데나 두면 새 집에서도 돈이 계속 새게 되죠. 특별한 시기에도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나 장사를 시작할 때, 결심했을 때, 이직을 앞두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입니다. 이런 변화의 시점에 통장을 정리하면 흐름을 강하게 탑니다. 마지막으로 돈이 자꾸 새고 지출이 커졌다고 느껴질 때도 좋은 타이밍입니다. 지금 흐름이 안 좋다면 지금 당장 통장 위치부터 바꾸세요. 그런데 좋은 자리와 좋은 시기를 알아도 마지막 금기를 어기면 재물은 순식간에 흩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하다가 무심코 한 이것 때문에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돈을 지킬 수 있는데 말이죠. 가장 먼저 통장을 무거운 물건 아래 눌러두는 것입니다. 서랍 안에 다른 짐을 잔뜩 쌓아놓고 그 아래에 통장을 눌러두면 재물운도 함께 눌리게 됩니다. 통장은 깊은 곳에 있더라도 눌려 있으면 안 됩니다. 정돈된 공간에 여유롭게 놓여 있어야 금전운이 숨쉬고 자랄 수 있습니다. 쓰는 통장과 모으는 통장을 분리하지 않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무심코 한 군데 모아둔다고 하면서 생활비 통장과 저축 통장을 한데 섞어두면 돈의 흐름이 헷갈립니다. 앞은 쓰는 통장, 뒤는 모으는 통장, 이런 식으로 같은 칸에 담더라도 구분해서 정리해야 금전운이 잘 들어오지요. 재물운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쪼급하게 의심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통장을 좋은 자리에 두고 나서 효과가 있나 없나 매일 확인하고 의심하면 오히려 금전운이 약해집니다. 공복은 조급한 마음에서는 멀어집니다. 꾸준히 실천하고 차분하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재물이 찾아오는 법이지요. 특히 내가 한번 했다면 그것을 믿고 우선 3개월 정도는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부자가 되는 집은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모이는 집과 계속 새는 집의 차이는 아주 단순하지요. 돈이 계속해서 쌓이는 집에는 늘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집을 보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돈이 남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작은 돈도 함부로 쓰지 않고 재물이 머무를 자리를 명확하게 만들어 두지요. 통장 하나 현금일, 영원도 정리하고 존중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통장을 어디에 두느냐는 사소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돈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담겨 있습니다. 함부로 두는 사람은 돈도 함부로 쓰게 되고 정성스럽게 두는 사람은 돈도 소중히 지키게 됩니다. 부자들은 이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습관부터 바꾸는 것이지요. 통장 위치 하나만 바꿔도 집안의 금전 흐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